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이 차는 포터 전기차예요. 포터2 일렉트릭 출발을 하겠습니다. 느낌이 이 포터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조용해요. 고스트 포터. 이 발진력이 이게 뭐 스포츠카예요. 포트를 타고 있지만 주행감은 스포츠카입니다. 성차감이 약간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앞부분이 아무래도 기존의 디젤 차보다 좀 더 가볍습니다. 조금 더 몇십 킬로 더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튀는 맛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무거워서 아무래도 앞부분이 좀 더 푹신한 면이 있죠. 근데 이 차는 배터리 무게가 가장 무거운데, 배터리가 차체 가운데 바닥에 있어요. 양쪽으로 꽤 큼지막하게 양쪽으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고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봉고 EV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판 스프링이 한 3판 정도가 있어요. 기존의 판 같은 경우는 4판, 5판 정도인데 리프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이 토션빔이에요. 토션빔으로 차체가 좀 아무래도 이제 좌우도 좀 같이 동시에 좀 움직이는 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방지턱을 지날 때 이거 뭐 재밌어요. 그냥 탕충 지나가는 느낌? 한번 2번 정도? 여러 번 퉁퉁 튀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냥 한 번 탁 튀기고 그냥 2번 끝나요. 상당히 재밌는 차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를 짐을 싣고 지금 달려야 되는데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호루 아니면 건물을 씌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제가 이 차를 계약을 했는데 출고가 되면 그때 한번 짐을 실었을 경우에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봤어요. 엔진룸이 기존의 내연기관이라 그러면 엔진룸을 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허전해요.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뭐 인버터로 해봐야 크기가 요만하고, 이 시트를 열어서 이렇게 엔진룸을 열 수가 있는데 보시죠. 냉각수가 있고요. 구조가 아주 뻥 뚫려 있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엔진보다도 훨씬 가벼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운데로 좀 배치가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제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전동으로 접힙니다.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미드십이에요. 미드십. 포트니긴이라는 말이 맞네요. 포트니긴이. 미드십. 오리지널 미드십. 투도어의 오리지널 미드십. 전기차기 때문에 후륜구동에서 모터가 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터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 후륜구동입니다. 기존의 포터 방식이랑 구동기가 똑같아요. 드라이브 샤프트로 앞에 모터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해서 뒤에까지 구동이 됩니다. 스티어링이 또 MDPS라 또 스티어링 반응도 부드럽고요. 아무래도 앞부분의 무게가 가벼울 수밖에 없죠. 독특한 주행감을 갖고 있는 포터 일렉트릭입니다. 다 좋은데 주행감도 좋고 발진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주행거리가 한 300km 정도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택배 하시는 분들이 50km에서 100km 하루에 주행하는 평균 거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주행하기에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량이 떨어지게 되면 좀 더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좀 불안한 감을 조금이라도 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속도를 내면 들수록 발진력은 좋아요. 근데 이 모터 들어가는 이 고주파음, 하체 타이어 노면 소음이 전혀 없어요. 통통통 튀는 맛이 재밌어요. 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켰어요. 근데 차선을 이탈한다 싶으면 보시죠. 안으로 밀어 넣어요. 스티어링이 반응을 합니다. 기능도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혼자 또 리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녀를 초대하고 싶지만 또 이게 시간이 이게 또 이게 안 맞아서 포터를 예전에 타셨던, 그리고 저도 옛날에 한번 그 탑차를 한 1년 가까이 같이 알바로 해서 타봤는데 그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송병윤 형님과 함께 초대를 해서 이 차를 한번 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옛날에 랭글러 순정 처음 갖고 왔을 때 그 느낌이랑 느낌하고 좀 비슷해. 막 앞으로 푹푹 쏘이고 막 앞으로 흔들리고 뭐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한데 고주파 소리 같은 디젤보다는 소음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소음은 없다고 봐야지 뭐. 1회 충전에 211km를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짐 싣고 가면 또 달라지죠. 배터리 용량이 또 달라지니까. 실시간 이 차 또 그게 특징이 실시간 무게에 따라서 이제 주행 거리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거리가 좀 아쉽긴 하다. 화물차는 최소 항속거리가 최소 300km 이상 돼야. 이 차 같은 경우는 택배, 동네 택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충전이 급속 충전 시간이 얼마 정도? 급속 충전 시간은 54분 정도면 완전 제로에서부터 한 80%까지 충전하는데. 그럼 대략 한 150km 정도는 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이제 장거리 주행이 아니라 이제 택배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뭐 트위지 같은 애? 트위지. 트위지 엄청 짧잖아. 50km 정도밖에 주행 못하는. 그렇죠. 택배가 보통 보면 60km에서 50km에서 한 100km 정도 주행한대요, 평균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에 충전을 하면서 택배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차가 아닐까. 그렇지. 좀 틀린 점이 이 공조장치가 좀 틀리네. 공조장치 틀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오토홀드까지 있네. 오토홀드, 드라이빙 모드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고. 드라이빙 모드 두 가지네. 에코랑 그냥 노멀. 그래. 운전석에 있을 때가 조금 승차하면서 좋은 것 같아. 그쵸. 운전하니까 좀 편안하네. 의외로 시야가 되게 좋긴 한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회사에서는 보면 연간 그 연료비가 기존 디젤 차보다 50% 정도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이게 월 평균 한 21일 정도 주행을 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100km 정도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원래 화물차가 디젤이 연비가 좋지 않아. 안 좋아요. 이 차가 연비가 9km. 그래서 한 8km 정도. 실연비 한 7, 8km 날 거야. 근데 이제 한 달 주행 거리가 이제 2100km라고 주행 가정을 하게 되면 하루 100km로 해서 그러면 1년 주행 거리가 한 25,200km 정도 돼요. 그 정도 있지.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9km. 그다음에 경유가 연간 한 들어가는 리터가 한 경우 한 2,800리터가 들어가요. 이 계산을 21일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용이 나오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유 현재 평균 가격을 한 1,400원으로 치면 39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쓰거나 아니면 택배기사 쓰게 되면은 이 물류비에 대한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는 게 사실이네. 그쵸. 급속 충전이 오면 제일 비싸거든요. 킬로와트아워당 173원인데 이걸 이제 1년 전기세 요금으로 곱하면 83만 6천 원. 또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또 반값이에요. 밤 11시 이후에 심야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10분의 1. 거의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1년에 뭐 몇만 원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경제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네. 경제성에서는 정말 좋은데 뭐 주행 거리가 이제 문제긴 한데 뭐 차값이 4,060만 원, 그다음에 이 차가 풀옵션이니까 4,274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이 고양시,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합쳐서 2,7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그럼 차값이 토탈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풀옵션을 하게 되면 뭐 등록, 취등 합쳐가지고도 1,700. 1,700. 1,700. 디젤하고 차이 많이 날 텐데 금액이. 디젤 같은 경우에 풀옵션 하게 되면 2,200 넘는 정도. 걸로 해요. 2,200. 거기 또 취등세 넣게 되면. 그러면 이 차는 뭐 승차감이나 롤이나 PC는 다 필요 없네. 이 차는 말 그대로 화물차이면서 그냥 경제성만 보면 이 차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뭐 전기차 이렇게 잘 나가냐?
잘 나가죠. 근데 이게 출력이 기존의 디젤 차보다도 더 출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크감이 밟는 대로 그냥 언더길도 쭉쭉 치고 나가는 게 네.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이게 부드럽네. 네, 기존 디젤 차 같은 경우에 기존 차보다도 한 51마력 정도 높고요. 그러면 토크가 13.8.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 이 차가 뭐 승차감이 어떠고 따지는 차는 아니고. 그건 아니야. 이 차는 네. 이제 보니까 네. 딱 가성비야. 네,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얼마큼 네. 좋으냐. 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 차를 운영하면서 유지비가 얼마큼 싸게 드느냐. 그렇죠.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항속 거리가 200km밖에 안 되니까 네. 최소 300km까지 늘렸으면 이 차 진짜 활용도가 되게 크지 않냐. 지방까지 멀리 가는 거는 약간 부담이 있다는 얘기지. 네. 이런 전기 화물차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 네. 물리 비용도 나중에 싸지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차가 자체적으로 전기차니까 엔진을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쉽게 네. 얘기해서 이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들고. 네, 이렇게 적게 들고 하니까 물류비용도 작게 들겠죠. 아무래도. 그 단지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충전한다는 네, 충전 그 시간. 충전 시간, 네. 그다음에 충전소 이런 것들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면 나중에는 화물 전기차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네. 네. 메리트는 있어요. 화물 전기차, 그다음에 화물 그 수소차. 그렇지. 네. 야, 근데 언덕에서 이렇게 토크가 좋으면 어떻게 해, 차가? 너무 잘 나가죠. 트럭 보통 내가 보기에 짐을 실어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은 좀 어떤 것 같아? 아, 이거 패들 시프트. 패들이 있구나. 네, 패들이 이제 그 회생제동 0부터 3단계까지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오, 쫙 잡아주죠. 잡아주네. 또 화면에 계속 이제 급속 충전 시간이 몇 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배터리 네. 상태가 계속 표시가 되고 있고. 네, 계속 되고 있고, 여기 또 짐을 실게 되면 또 이게 수치가 바뀌면서 또 달라져요. 결국은 뭐 언덕길 올라갈 때는 전기를 많이 쓰고 네. 내려가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쓰면서 네, 꾸준하게 전기 효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 그렇죠. 이제 고속도로 평균 50% 할인. 이 차가 전기차니까. 훨씬 세제 혜택이 많긴 한데. 네. 그다음에 뭐 공영 주차비 50% 할인. 좀 특이한 게 이게 원래 포터가 원래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나? 내비가 최근에는 있죠. 네. 나는 못 봤는데 네. 포터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처음 봤네. 네. 근데 이제 현대차 내비가 아니라 지니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현대 상용차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이 오디오하고 따로 연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따로예요. 완전 따로네.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네. 이 DMB를 틀면 오디오로 따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제 내비 같은 그런 방법이네.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게 좋아. 네.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는 줄 알았어. 네. 높이가. 떡하니 그냥 위에 블록 튀어나가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한 5cm 정도, 10cm 정도만 네. 우측으로 딱 돌리면 바로 그냥 내비게이션이니까. 네. 특성이 그러니까 장거리 화물 이동 거리 수단보다는 네. 근거리에 도심의 어떤 배달이나 맞아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개발 자체가 시점이 그런 것 같아. 네. 이게 막 한 3톤, 2톤 반이나 이제 뭐 그런 차들은 2.5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은 이제 이 배터리는 전기차로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은 원래 오토홀드 기능이 네. 도심 주행을 하실 경우에 신호등이 많잖아. 네. 그때 제일 차량 필요한- 정체. 네. 이때는 진짜 오토홀딩이 진짜 필요하거든. 네. 이게 브레이크 밟는 그 스트레스하고 이 오토홀더에 주는 편안함이 네. 나중에는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는 잘 못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불편하죠. 이게 또 이제 전방 추돌 방지 기능, 그다음에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뭐 다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야,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엘카스 기능도 다 넣겠다. 네. 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요. 야, 씨.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뭐 이거는 거의 사용차가 아니라 수용차네, 수용차. 예전에 내가 포토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엔진이 시트 밑에 있었어. 아, 뜨거워요. 그래서 진동도 여름에는 진동하고 뜨거운 것 때문에 맞아. 화물 차니까 내가 참았는데 네. 이번에 전기차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완전 보완되죠. 맞아. 여기 밑에서 열어하고 나와서 에어컨 틀어도 그렇게 더웠던 거야. 네, 두근두근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전기차로 네.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내가 보면. 일단은 거주성이 좀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지. 공간 실내 그 편의성이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에어컨도 크게 안 틀어도 되잖아. 예를 그렇죠. 들자면 네. 여기 진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밑에서. 네. 짐을 싣고 달리면 승차감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뒤에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뒤에를 눌러주는 그 무게가 있으면 아무래도 접지력이 좋지. 그래서 빈 화물차가 눈길 주행하면 언덕길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완전히 휙휙 돌잖아요. 옛날에도 나도 기억이 돼. 창고에서 물건을 가득 싣고 주행을 하면은 그 올라가요. 언덕길 쉽게 올라가더라고. 네. 꾹꾹 눌러주니까. 지금 실어봐야 알 것 같아. 네. 지금 앞에도 앞이랑 뒤랑 따로 놀아요. 탕탕탕탕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트럭의 특성이긴 한데, 솔직히 한 500km 정도도 참 실어보고 싶어요. 화물차를 운전하면은 오토 미션이 갖는 편리성이 네. 엄청 큰 장점이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차의 장점 얘기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션이 오토다. 예를 들어서 네. 그 뒷좌 엔진이 없기 때문에 뒷좌석에 열기가 안 올라온다. 네. 그리고 차량 진동이 거의 없다. 네. 그 다음에 전기차 보니까 소음이 좀 네. 없다. 단 약간 전기 모터 소리가 좀 많이 유입이 된다. 네. 고속주행 시에. 고속주행 시에 네. 그게 좀 단점이고. 90k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윙 소리가 좀 이렇게 그렇지. 고주파음이 나오고, 그 승차감은 이것도 뭐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총총총총 튀기는 게 화물을 실으면 좀 조용해 차분해지는 느낌.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좀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네. 실내 운전할 때 진짜 편하겠다. 도시명 화물 상용차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초점거리도 마찬가지 뭐 장거리 항속이 아니라 단거리에 초점 맞춘 것 같더라고. 경제성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택배 기사들이 이제 운전하는 차가 될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은 저기 쉽게 해서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이 차를 운행하면 상당히 경제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게 장거리가 아닌 이유가 이 최고 속도가 115인가 120밖에 안 나가요. 원래 더 이상 안 나가요. 더 이상 안 나가네. 네. 110km 말 그대로- 아니야? 110km? 네. 그 규정수가 110이죠. 110. 그러니까 차 자체가 그 정도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속주행용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용이에요. 아니, 시내용. 시내용이야. 시내용으로만 딱 개발이 된 그 차체죠. 그냥 말 그대로. 그렇지. 시내 이게- 화물 운송수단으로 쓰기에는 딱 네. 좋은 상용차다. 네. 이렇게. 네, 집에서 충전하고 그렇지. 뭐 하루 종일 그냥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또 충전하고. 충전하고. 네. 그럼 뭐 승차감은 한 마리 야생마. 야생마요? 탕탕탕탕 뛰죠 그냥. 어. 평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촉각이나 뭐 청각이나 모든 부분이 시각적으로 예민하게 보게 되잖아요, 시선을. 그렇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차를 탄다, 편함 없이 당연히 일반 포터 타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탄다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타면 그럼 승차감 엄청 좋다고 전혀 생각하지.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자동차를 볼 때는 항상 네. 그 목적성에 맞게 차를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차를 뭐- 갖고 뭐 세단 수동차에 비교하면 안 비교하고 되죠. 네. 항속거리도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될 네. 것 같아. 이 차하고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갖고 있는 목적과 얘가 갖고 있는 목적이 네. 틀린 차인데 그렇죠. 그걸 비교해서 테슬라에 비해서 항속거리 짧다, 승차감 왜 이 모양이냐, 이거는 그건 아니죠. 어불성설이라고 네. 얘기하죠. 결국은 이 차는 경제성이야. 네. 다른 거 논리가 필요 없어. 네. 이 차는 경제성, 네. 편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내가 편리성 얘기한 건 뭐냐면 네. 화물차가 갖고 있는 불편함 있잖아. 네. 엔진이 이 시트 밑에서 뜨거운 거, 그다음에 네. 미션이 수동인 거, 브레이크 계속 밟아야 되는 그 오토홀드의 편리성, 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내가 봤을 때는 도심형 운송수단에서는 최고의 전기차. 향후 현대가 네. 그 전기 화물차 사용차를 개발할 때는 이제는 항속거리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아 그렇죠. 이제 더 좋은 전기차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단거리는 전기차로 가고 장거리는 수소차로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충전이라는 시간이 충전 있으니까. 시간도 짧고, 네, 주행 거리도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충전소로 가서 이 차 충전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인데 트럭을 또 충전해보기 또 처음이네요. 회원카드 어떻게 하는 거지? DC 콤보 방식이죠. 네, DC 콤보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되네.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충전이 되고 있네요. 네, 충전하고 있습니다.